해가지고 8번까지. 싫어요. 자, 삼각함수 활용 들어갑시다. 삼각함수 활용이다. 자, 이 삼각함수 활용에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이고요. 저기 뒤에 가면은 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도 나온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사인 법칙부터 볼 거야. 자, 이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공식부터 알려드리고 가자면은 삼각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A, B, C라고 뒀을 때 각각에 대한 대변을 소문자로 적죠. 스몰 a, 스몰 b, 스몰 c.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삼각형에서요. 삼각형이 하나가 있다면은 외접원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외접원이랑의 관계를 보는 게 사인 법칙이다. 자, 먼저 사인 a분의 그 대변인 스몰 a. 여기는 이 비율이랑 b에 대한 각도 정보들 사인 b분의 스몰 b라고 하는 거랑 사인 c분의 스몰 c라고 하는 거, 얘네들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2배인 2r이 된다라는 게 사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저기 있는 삼각형이랑 외접원의 반지름이랑의 관계를 보는 거다. 그게 사인 법칙이다 라는 거야. 이거 어디서 봤어요? 배웠으니까 봤죠? 자, 여기에 대해서 사인 법칙의 변형도 있거든요. 변형이 된 것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첫 번째 것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변형에서는 뭐냐면은 A 대 B 대 C 각각의 변에 대한 비율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랑 동일합니다. 자, 왜 그러냐? 여기는 이 A라고 하는 거 위에 있는 등식에서요, 사인 A를 여기다가 곱하면 2R 사인 A가 나온다, 그죠? 마찬가지로 B라고 하는 애는 2R 사인 B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약분돼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로 계산이 된다는 거야. 알겠죠? 왜 그런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좀 외우고 계셔라. 다음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거가 방금 보여드렸던 A라고 하는 애가 2R 사인 세타다. 그러니까 사인 A다 라는 거. 뭐 B라고 하는 게 2R 사인 B가 되는 거고, C라고 하는 거는 2R 사인 C다. 솔직히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위에 있는 원래 있던 공식에서 얘네들 조금만 변형하면 나올 수 있는 건데, 첫 번째 거는 이 식만 보고 바로 하고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꼭 외우고 있어라. 자, 다음 이 사인 법칙을 언제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언제 쓰냐? 자, 먼저 첫 번째야. 물론 이게 나온다고 100% 사인 법칙은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나오면 사인 법칙을 꼭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거든. 먼저 첫 번째로 얘는 거의 90%야.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 문제에서 외접원의 반지름 R이라고 나온다면은 거의 90%는 사인 법칙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로는요, 한 각과 그 다음에 대변의 길이. 근데 얘는 중요도가 좀 떨어져요. 하나의 각도랑 대변의 길이만 주어졌다가 얘는 100% 저기 사인 법칙인데, 뭐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 뭐 이런 문제에서 나오는데, 얘는 중요도가 좀 떨어져요. 복잡하지가 않기 때문에 2번은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음 세 번째, 2번 딱 티나요. 아, 사인 법칙 쓰라는 거구나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의 변과요, 한 변의 길이랑 그 다음에 두 개의 각의 크기, 두 개의 각의 정보가 주어진다면 얘는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A라고 하는 애가 주어졌어. 근데 여기 있는 B랑 C 두 개의 각도가 주어졌잖아. 두 개의 각도 주어지면 여기 각도도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3번 내용이고요. 다음 네 번째. 두 변과요. 끼인 각이 아닌 각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시죠. A랑 B가 주어졌어요. A랑 B가 스몰 a, 스몰 b가 주어졌어요. 그 사이 끼인 각인 C가 주어진다면 얘는 사인 법칙은 얘랑의 관계라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언제 사용하냐? 얘는 코사인 법칙일 때 사용을 해요. 어쨌든 지금은 두 개의 변과 끼인 각이 아닌 각일 때 사인 법칙을 쓴다는 겁니다. 다음 5번. 자, 5번으로는 변의 길이 b가 주어졌을 때 사용합니다. 변의 길이 b가 주어지면은 첫 번째 거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라고 하는 사인 법칙의 변형을 쓸 수가 있다는 거고요. 물론 이 변의 길이 b가 주어지면은 코사인 법칙도 가능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한 변을 공유하는 두 삼각형이 나온다면 얘가 나온다면 사인 법칙을 한번 고려해봐라. 얘는 100% 사인 법칙이다 이거 아니에요. 알겠죠? 얘네들이 나오면 사인 법칙을 꼭 고려를 해야 된다 라는 거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으면 사인 법칙이 나올 확률이 크다. 한 60%, 70%는 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0% 정도면 나쁘지 않아. 근데 나머지 30~40%는 얘네들이 나와도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경우가 나와요. 자, 알겠죠? 자, 그래서 701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외접원 나오죠? 그죠? 외접원이 나오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한번 고려해보자가 될 거고요. 702번 같은 경우는 한 변과 두 개의 각이 주어졌잖아요. 그게 3번 내용이고요. 한 변과 두 개의 각이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의 각도 알기 때문에 사인 법칙 사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볼 거는 703번 문제예요. 얘네들 싹 지워도 되죠? 네. 네. 자, 703번입니다. 삼각형이 주어졌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구야 잘못 나눴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가 4, 여기가 3,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하는 각이다. 자, BC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D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만큼을 2알파라고 두고 여기 있는 이만큼을 3알파라고 둘게요.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사인 알파 분의 사인 베타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애를 알 수가 있냐? 근데 알파로 둬도 돼요? 바꿀까요? 헷갈리지 않을까요? 알파가 아니고 A였답니다. 알파가 아니고 A였답니다. 자, 얘는요. 잠깐만. 아직까지 잠이 덜 깼나? 비웃어? 웃어? 잠 덜 깬 게 그렇게 웃어? 자, 어쨌든. 길이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얘가 4고 얘가 3인데 얘는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라. 자, 근데 여기에서요. 4대5라며요. 그건 직각일 때 큰일 날 뻔했어요. 자, 봐봐. 여기에 A, B, D라고 하는 삼각형. 그 다음 A, C, D라고 하는 삼각형. 두 개의 삼각형이 있는데 같은 변을 공유하고 있죠. 몇 번 내용이었어요? 그게 6번 내용이었죠. 이거요? 네, 6번? 6번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요만큼의 각도를 감마라고 둔다면 여기는 이만큼의 각도는 파이 마이너스 감마가 되겠죠. 자, A 삼각형, 아니 A, B, D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인 감마분의 4라고 하는 애는 사인 알파분의 2a라고 하는 걸로 사인 법칙이 작성되겠죠. 그죠? 다음 삼각형 ADC에서는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감마 분의 3이라고 하는 애가 사인 베타 분의 3알파 3a라고 하는 애 얘로 바뀌어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에 대한 비율인데 사인 알파부터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사인 알파라고 하는 애는 역수한 다음에 2a로 나눠주는 겁니다. 뭐 어쨌든 2a를 곱해주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2분의 a 사인 감마라고 하는 애가 등장합니다. 다음 사인 베타라고 하는 애도 정리를 해볼게요. 이 사인 베타라고 하는 애 마찬가지로 역수한 다음에 3a 곱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얘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감마 얘네들 각변환 들어가서 사인 감마가 될 거다. 즉 a 사인 감마라고 하는 애로 정리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잖아요. 1분의라고 생각한다면 a 사인 감마 약분됩니다. 결국 2라고 하는 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이렇게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 봤고요. 자, 그 다음은 707번 문제로 갈 겁니다. 아직 추워? 그러게요. 왜 계속 춥지? 지금 딱 조심해야 되는 시기네. 감기 걸리기 딱 좋은. 아, 시가 90도구나. 보통 춥고 배고프고 하면 잠이 안 오지 않아요? 아니지. 춥고 배고프면 죽기 직전인 거지. 지금 춥고 배고파서 속쓰리면 잠이 와요. 자, 여기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BD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 BD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얘를 잘 보게 되면은 AD라고 하는 길이가 하나가 다 주어졌고요. 다음 여기에 B라고 하는 각도가 45도라고 주어졌잖아요. 근데 또 45도가 하나 등장했는데 여기 반대쪽도 그러면 45도겠죠. 그죠? 그럼 AD B를 봤을 때 45도. 다음 ACD를 봐도 45도예요.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점과 C라고 하는 점으로 각각들을 이었을 때 45도가 나오네. 그럼 이 네 개의 점들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말이 안 나와. 이 네 개의 점들은 한 원 위에 있는 점이 되는 거예요. 즉, 이 사각형 자체가 지금 원에 내접하는 거다. 하나의 현에 대해서 원주각이 45도, 원주각이 45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 이거 중3 때 했던 건데요. 한 변에 대해서 지금 원주각이 동일하잖아요. 한 현에 대해서. 원주각이 동일하다. 그러면 얘네들 지금 사각형 ABCD
얘는 한 원에 내접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 원주각 원주각 똑같으니까 얘는 원에 내접하고 있는 애다. 자, 지금 BD에 대한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BD라고 하는 애가 얘 대각이 90도거든요. 얘가 원의 지름이 되겠죠. 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이 BD라고 하는 이 길이가 외접원의 지름이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다시 한번 삼각형 ABD로 들어갑니다. 삼각형 ABD라고 하는 애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지금 외접원 안에 들어가 있는 삼각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쓸 거예요. 그러면 사인 45도 분의 2루t라고 하는데 얘가 외접원의 반지름이 2배가 된다.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 4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R이라고 하는 애가 2다. 자, 근데 얘는 외접원의 반지름이잖아요. 그래서 외접원의 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R 2배인 4가 된다. 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712번으로 갑니다. 자, 712번을 보시게 되면 삼각형 ABC에서 A 더하기 B 대 B 더하기 C 대 C 더하기 A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6대 5대 7이다 라는 거고요.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sin A 곱하기에 sin B 플러스 C, 다음 분모에는 sin B 곱하기 sin C가 있다. 얘네들을 계산을 하라는 거야. 저 존다. 저 따뜻하니까 조는 거야 저거. 자, 추운데 졸려요.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녀. 많이 껴입어. 굉장히 따뜻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패딩 하나를 입는 것보다 얇은 옷 3개를 껴입는 게 더 따뜻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부터 보면은 B 더하기 C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던 건데 얘를 뭘로 바꿔야 될까? 파이 마이너스. 그치?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sin B 플러스 C라고 하는 애가 사실은 sin A다 라는 거를 찾을 겁니다. 알겠죠? 자, 지금 sin에 대한 비율을 보는 거잖아요. 삼각함수 법칙 중에서 sin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 하나 있었죠.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다. 그죠? 얘네들의 비율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을 거야. 비례식이 주어졌잖아요. 얘가 어떤 6K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얘는 5K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얘는 7K라고 하는 값을 가져요. 됐어요? 여기서 얘를 빼요. 그러면 A-B라고 하는 애가 2K가 되겠네. 얘랑 더해요. A라고 하는 게 4K가 나오죠. 됩니까? 2K. 두 개 더하면 8K잖아요. 이 A는 8K니까 A가 4K가 나옵니다. 아, 저게 마이너스가 아니구나. 안경 없어요? 있는데 저기 있어요. 자, 다음 A가 4K니까 B라고 하는 애는 2K가 돼야 되는 거고요. C라고 하는 애는 3K가 돼야 되겠죠. 결국에 4대 2대 3이라고 하는 비율이 나온다는 거야. 이제 sin A, sin B, sin C에다가 이 숫자를 그냥 갖다 집어넣을 겁니다. 어차피 비율이니까 약분되겠죠. 자, sin A 자리에 4 집어넣습니다. 근데 제곱이네. 분자 16. 분모는 2 곱하기 3. 요게 되겠습니다. 3분의 8이라고 하는 계산 결과가 나온다. 정답이 3번이죠.
자, 다음 717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사인 법칙이 되게 많네요. 아, 이거 바로 다음에 코사인이구나. 네. 비행기. 졸리면 살짝 이제 애가 되나? 아니 여기 비행기 그림이 있잖아요. 저는 다다음 주에 비행기 타야 돼요. 예. 5시간 타야 돼요. 어떡하지? 잘 다녀오시죠. 좋겠네. 롬이 뭐예요? 숫자구나. 예. 120m? 자, 비행기랑 지윤이 사이 거리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여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지금 한 변이 길이랑 양 끝각이 주어졌잖아요. 두 개의 각이 주어진 거예요. 몇 번 상황이죠, 얘가? 3번 상황이죠. 3번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45도랑 75도 두 개를 더하게 되면 120도고요. 여기 있는 각도가 60도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즉, 사인 60도 분의 120m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인 45도 분의 지윤이까지의 거리, 뭐 D라고 둘까요? 얘를 계산을 하라는 거야. 자, 사인 60도입니다.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는 루트 3분의 240이다 라는 걸로 그냥 적어 놓을게요. 다음,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루트 2D라고 적을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거리 D라고 하는 애는 루트 6분의 240이 되는 거고요. 유리화까지 거쳐주게 되면 40 루트 6이 된다. 자, 이 상황이 어때요? 지훈이 엿된 거죠? 머리 위로 지금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80m야. 80m면 비행기 20층, 저희 집 대충 20층. 20층 높이 위에서 이제 비행기가 가고 있다는. 너무 가까운데? 그니까. 귀가 좀 많이 아프겠는데. 아니, 활주로 밑에서 구경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괜찮겠다. 어쨌든. 아, 건물 그 공항 안에서 이렇게. 그거 좀 표정이 좀 무서운데요? 저기요. 아니, 그냥 멍 때리는 표정인데 그걸 무섭다고 하시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 초점 없는 눈이 무섭다고. 괜찮아요. 무섭게 생겼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그 초점 없는 눈이 무서웠다고요. 그죠. 초점 안 맞춰지는 거 맞아.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코사인 법칙으로 넘어가요. 자, 코사인 법칙도 마찬가지로 공식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삼각형이 똑같이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공식부터 쭉 적어 놓을게.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bc 코사인 코사인 a.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ac 코사인 b.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 코사인 c. 이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자, 지금 잘 보면은,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봐요.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야. 난 A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 그럼 남아있는 거 B랑 C잖아? 얘 코사인만 떼면은 완전 제곱식이죠. B-C 제곱이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보, 코사인 A를 곱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B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럼 A 빼기 C에 대해서 나머지 두 개 차이의 제곱에다가 코사인 B를 J 뒤에다가 붙여주는 거죠. C도 마찬가지고요. 자, 얘네들이 또 변형이 있습니다. 당연히. 얘네들도 변형이 있는데요. 나 코사인 법칙에 대한 변형은 딱히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자, 어떤 게 변형이냐. 자, 우리 코사인 A라고 하는 거를 구하려면은 얘를 넘기고 넘겨서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얘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얘는 첫 번째 있는 이 공식만 알면 그냥 정리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변형만 시키면 되는 거라 뭐 코사인 B, 코사인 C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적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변형이다. 자, 그러면 사인 법칙이랑 동일하게 언제 사용을 할 건지 봐야 될 거잖아요. 이게 언제 사용할 건지 좀 봅시다. 먼저 첫 번째 경우. 첫 번째 경우에는 세변의 길이를 알 때요. 얘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세변의 길이를 알 때. 세변의 길이를 알 때 알 수 있고요. 쓸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두 변과 끼인 각을 알고 있을 때입니다. 아까 두 개의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 아닌 각일 때 사인 법칙 썼잖아요. 그죠? 이제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즉 A 길이 알고 B 길이 알고 C 길이 안다면 여기 있는 이 C제곱이라고 하는 거, 여기 공식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변과 끼인 각 가지고 나머지 하나의 길이를 찾겠다. 그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로는 두 개의 변과 끼인 각이 아닌 각. 위에 2번이랑 조금 다르죠? 끼인 각이 아닌 각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얘가 나와도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2차 방정식의 풀이가 들어가야 돼요. 2차 방정식 풀이를 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A랑 B랑의 길이를 알고 있어요. 근데 A라고 하는 각도가 주어졌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각도를 알기 때문에 이 C라고 하는 길이를 X라고 둔 다음에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2BX 코사인 A라고 하는 걸로 계산을 한다는 거야. A라고 하는 거 아니까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풀면은 C라고 하는 길이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변과 하나의 각만 주어져도 코사인 법칙 사용할 수 있다. 다음 네 번째. 사인 법칙에서의 6번입니다. 한 변을 공유하는 두 삼각형이 있을 때요. 한 변을 공유하는 두 삼각형. 얘가 주어졌을 때 마찬가지로 코사인 법칙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겹쳐지는 게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이든 이런 상황이 나오면 둘 다 고려해 주시는 게 좋다. 자, 그러고 나서는 정리하시고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 적었어요? 아하, 그러면 723번으로 넘어갑니다. 그 화장실 가가지고 물 좀 붓고 와. 나 아니면 정수기에다 대고 이렇게 좀. 1223번. 아. 아. 마음에 안 드는구만. 아, 몰라. 아, 몰라. 대충 봐. 씨.
몰라. 삼, 1, 3, 이런 60도. A, B, C, D.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BC 길이입니다. BC 길이. 자, BC 길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지금 이게 사각형이잖아요. 그죠? 사각형에서 한 변에 대한 길이 정보를 찾을 건데 여기에 AB, AD, DC, 각 C가 주어졌는데 숨겨진 애가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애일까요? 얘가 60도잖아요. 원에 내접하고 있는 이 사각형에서는 마주보는 이 대각의 크기 얘랑 더하면 180도가 되죠. 그래서 얘가 120도죠. 얘가 하나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BD라고 하는 애를 쭉 그어서 만들고 싶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BD라고 하는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BD라고 하는 길이를 우리가 X라고 둔다면요. 삼각형 ADB에서 ABD에서 코사인 법칙 쓰는 거죠. X제곱은 1제곱 더하기 3제곱 빼기 2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120도다. 얘를 쓰는 겁니다. 자, 코사인 120도는요. 파이 빼기 60도잖아요. 60도에 대한 정보인데 마이너스가 붙은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약분되고 플러스로 바뀔 거예요. 자, 그래서 x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결국 1 더하기 9 더하기 3, 13이라고 하는 애가 나온다. 그래서 BD라고 하는 길이가 루트 13이다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삼각형 BCD라고 하는 거에서 두 개의 변과 끼인 각이 아닌 각이 주어졌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여기는 BC라고 하는 애를 Y라고 한번 새롭게 변수를 둘게요. 다음 C에 대한 각도를 알기 때문에 BD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루트 13의 제곱인 13은 3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Y 곱하기 코사인 60도예요. 이게 우리가 아까 코사인 법칙에서의 3번에 해당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4번 상황이랑 3번 상황이 같이 들어간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하겠고요. 다음 코사인 60도라고 하는 게 2분의 1이니까 다시 한번 계산하겠습니다. 얘는 9 더하기 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y가 된 결과인데 얘가 13이래. 얘 넘어와. 그래서 y제곱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는 식이 되죠. 인수분해하게 되면 y는 4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당연히 길이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C 길이가 4입니다 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코사인 법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8번. 너무 졸린데 어떡하지? 좀만 참으시죠. 눈이 감겨요. 하나, 둘, 셋, 넷, 5개만 보고 쉴 거예요. 5개만. 아, 자, 봅시다. 728번 상황은 여기에서 AD, BD, BC라고 하는 애가 전부 다 6이고요. AC, B라고 하는 애가 세타다. 이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라 라는 거거든. 자, 근데
지금 기존에 있었던 ABC라고 하는 애도 마찬가지로 AB랑 AC가 같은,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6이니까 얘 A라고 둬볼까요? 선분 CD라고 하는 애 A로 둔다면 AB라고 하는 이 길이는 6 더하기 A라고 하는 길이가 나올 겁니다. 자, 이때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지금 두 개가 보이거든요. 일단 삼각형 BCA 얘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6제곱 36은 6제곱 36 더하기 A제곱,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A 12A 코사인 세타다 라는 게 하나가 등장하죠. 됐나요? 다음입니다. 다음은 삼각형 ABC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얘는 6 더하기 A의 제곱은 36 더하기 6 더하기 A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6 곱하기 6 더하기 A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6 더하기 A 제곱은 사라지고요. 그 다음 12로 약분시켜요. 12로 약분시킨다. 그러면 얼마 나오냐? 얘가 3? 따라서 밑에서 나오는 거는 6 더하기 A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애가 3이다 라는 걸로 계산이 되고, 결국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애가 6 플러스 A분의 3입니다 가 되는 거고요. 얘를 다시 한번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지? 자, 그래서 자, 여기 위의 식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36 약분시킬 거고요. A라고 하는 애가 12 코사인 세타인데 이 코사인 세타 자리에 얘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은 6 더하기 A분의 36이라고 하는 애로 A가 계산이 된다. 됐을까요? 네. 자, 그러고 나서는 얘를 정리합시다.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36은 0입니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죠. 아, 근데 우리가 A 값을 구하는 게 아니구나. 코사인을 구하는 거구나. 그죠? 미안합니다. 그러면 잠깐만 좀 바꿀게요. 얘를 반대로 대입을 해야 되겠네. 얘가 아니고 A라고 하는 자리에 12 코사인 세타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정리합니다. 코사인 세타 곱하기에 6 더하기 12 코사인 세타 라고 하는 애가 3이다 라고 계산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양변 3으로 약분시키고요. 다시 정리하게 되면 4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코사인 빼기 1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오겠네요. 자, 코사인값 구합니다. 그러면 근의 공식 사용합니다. 짝수니까 짝수근의 공식 사용할게요. 4분의 마이너스 1 6분의 1이 뭐예요? 예? 예? 7이랑 6이 합쳐져 있는데 그 위에 1이 있어요. 이거? 네. 3이요. 3이 약분됐다고요. 그래서 1이 됐어요. 그 다음 루트에 1 마이너스 4a가 되니까 5가 되겠네요. 자, 근데 코사인이라고 하는 이 값은요, 지금 예각이잖아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세타가 예각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애는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2번이죠. 그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728번 문제였고요. 다음 733번. 네, 그래서 빨리 해야 돼요. 733번입니다. 자, 이 원 둘레를 구하라. 또 원이야, 젠장. 서 있어야 들어오겠다. 아, 너무 좋아요. 얘가 아마 여기가 교실이 좀 네. 왁자지껄했다. 그럼 전 자고 있었을 거예요. 자, 이 원에 대한 둘레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일단 원에 대한 반지름을 구하라는 뜻이고요. 그죠? 일단 여기에 있는 각도를 세타라고 둘 거예요. 내접하는 사각형입니다. 그 맞은편에 있는 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걸로 되겠죠. 그래서 BD를 긋게 되면요, BD에 대한 정보가 하나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할 겁니다.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니까요. 자, 그러면 3분 BD의 제곱은 1제곱 더하기 6제곱 36 빼기 2 곱하기 6 곱하기 1 12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얘가 BD에 대한 정보가 되겠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앞에서부터 37 곱하기 빼기 마이너스 12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각 변환 통해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플러스 12 코사인 세타다. 자, 근데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3분의 2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37 더하기 8 45라고 하는 애가 BD에 대한 제곱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BD라고 하는 거는 루트 씌워서 3 루트 5라고 하는 길이가 됩니다 로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은 외접원이잖아. 외접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라. 사인 법칙으로 외접원을 찾을 거다. 자, 사인 세타분의 3 루트 5라고 하는 애가 외접원의 반지름이 2배인 2R이 된다라는 게 사인 법칙이잖아? 자, 그럼 사인 세타를 찾아야 되는데 사인 세타는 어떻게 찾을 거냐?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에 삼각형 그려야지. 얘가 세타 3, 2니까 얘가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라고 하는 애는 3분의 루트 5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사인 세타 값에다가 3분의 루트 5를 대입하게 되면은 결국 2R이라고 하는 애가 9가 나옵니다. 번분수로 계산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9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원의 둘레를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2파이R이라고 하는 게 원의 둘레니까 2R이 9네. 그럼 원의 둘레는 9파이가 되겠다는 거지. 확실히 서 있는 거 졸진 않는데 허리가 아프네. 저기 스탠드 책상에 있어. 아, 다음 737번. 하나, 둘, 세 문제만 보고 쉴게. 아, 끝낼 수 있겠지? 쉬어야 될까? 예, 쉬어야 될까? 예. 그러니까 딱 10번까지만 하자니까요. 안 돼. 자, 737번 보시게 되면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지금 모양이 없으니까 그냥 막 그리세요. 이게 A, B, C. A, B 길이가 1이고요. B, C 길이가 2입니다. C, A 길이가 X예요.
이때 각 C라고 하는 애가 최대다. 각 C가 최대다. 이때 X라고 하는 애가 알파, C라고 하는 애가 베타 파이라고 주어졌다. 자, 그러면 얘가 베타 파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알파 제곱 베타야. 자, 일단 계산 한번 해보자. 세 개의 변을 알고 있고 하나의 각을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하는 거야. 1은 4 더하기 얘 x도 마찬가지로 그냥 알파로 바로 바꿀까? 아니야, 일단 x로 보자. x로 일단 두자. x제곱 마이너스 4x 하고 코사인 c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다시 한 번만 정리. x제곱 마이너스 4 코사인 cx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알파 제곱 베타다. 알파 제곱 베타다. 이거 약간 X. 그거 같다. 그 네. 있잖아요. 그 이렇게 해가지고 버틴 플랭크. 아이씨. 잠은 확실히 깨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안 깼나? 안 깬 듯. 자, 일단 x라고 하는 애부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x라고 하는 애 한번 찾아봅시다. 찾을 수 있나 근데? 안 될 것도 뭡니까? 코사인 C에 대해서 제가 최대다. 코사인 C가 최대다. 잠시만. 얘 있잖아. 나 방금 굉장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코사인 C가 최대다라는 거는 코사인 C라고 하는 걸로 정리가 돼서 계산이 돼야 된다는 뜻이라서요. 양변에 4x로 나눌 거예요. x라고 하는 거는 길이이기 때문에 양수예요.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다시 정리합니다. 4분의 x 마이너스 코사인 c 플러스 4x분의 3은 0이다라는 식이 돼서 코사인 c라고 하는 걸로 정리가 됩니다. 코사인 c라고 하는 애가 4분의 x 플러스 4x분의 3 얘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양수 더하기 양수가 나오거든요. 이게 최소값은 얼마일까? 최소값이요. 저거 왜 또 나오지? 산술기하 평균. 아이. 얘가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그러면 x가 사라지게 되면서 얘가 4분의 루트 3인데 2가 곱해졌으니까 2분의 루트 3이다. 즉 코사인 c라고 하는 값이 2분의 루트 3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에 대해서 잠깐 그래프로 확인할 게 있어. 일단 C라고 하는 저 각도는 180도를 넘길 수가 없어서 0부터 파이까지만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럼 코사인 C라고 하는 애가 2분의 루트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2분의 루트 3이 여기에 있어요. 이때 X값은 6분의 파이일 거다.
그래서 가능한 코사인 C의 값으로는 여기에 있는 이 구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C라고 하는 애가 0부터 6분의 파이까지가 가능합니다 가 되는 거죠. 근데 이 C라고 하는 애가 가장 최대값을 가진다고 하니까, 크기가 최대라고 하니까 6분의 1파이라고 하는 게 가장 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X값을 찾으면은 코사인 세타 값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2루트 3X 플러스 3은 0이 되면서 얘 완전제곱식 되는 거 보이세요? X 마이너스 루트 3의 완전제곱? 두 개 더해서 2루트 3이고 곱해서 3이니까 그러면 X라고 하는 애는 루트 3이다 라는 걸로 하나가 딱 정해지죠. 그래서 저 루트 3이라고 하는 애가 알파다. 그 다음 베타라고 하는 애는 6분의 1이다. 계산하면 3 곱하기 6분의 1. 얘가 알파 제곱이고 얘가 베타잖아요. 계산해서 2분의 1입니다. 로 계산이 끝납니다. 이게 737번 문제예요. 아까부터 자꾸 378. 그래서 코사인 C에 대한 정보가 최대다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코사인으로 다 정리를 했고요. 거기서 산술기하가 등장을 한 거죠. 여기까지 하는 거 어떠실까요? 안 돼요. 그럼 잠깐 쉬었다 하시죠, 그럼.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자, 741번 봅시다. 지금 사인이랑 코사인에 대한 곱이랑 합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코사인이랑 사인으로 계산을 할 건데 얘네들 단순하게 사인, 코사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얘를 변의 길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A 플러스 B 얘부터 좀 바꿔놓읍시다. 파이 마이너스 C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결국 사인 C랑 동일하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사인 A라고 하는 애, 코사인 A라고 하는 애, 얘네들을 다 변의 길이로 나타낼 거거든. 자, 사인 A라고 하는 거 삼각함수 공식 삼각함수 법칙 잘 생각하시면은 2R분의 A가 돼요. 그 다음에 사인 B라고 하는 애는 2R분의 B가 됩니다. 다음 코사인이라고 하는 애들도 코사인 변형 공식으로 변의 길이로 다 나타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A라고 하는 애는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A제곱으로 나타낼 거고요. 다음 더하기 코사인 B라고 하는 애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으로, 잠깐 다시 잘못 적었다.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B제곱으로 계산을 할 거다라는 뜻이고요. 다음 사인 C잖아요. 사인 C라고 하는 애는 2R분의 C라고 하는 애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2R은 약분시킬 거고요. 그리고 C라고 하는 애가 분모에 있는 C들을 다 없애요. 그러면서 양변에 2AB를 곱하는 거야. 여기 있는 양변에 2AB를 곱한다. 그럼 왼쪽부터 2A 제곱 B 더하기 2AB 제곱은 여기에 2B랑 사라지게 되면서 A를 곱해요.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 빼기 A 세제곱. 그 다음 오른쪽에는 B를 곱하겠죠. A 제곱 B 더하기 BC 제곱 빼기 B 세제곱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좀 해볼 건데, AC, BC, AB. 왜 좀 복잡하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일단 얘네들 다 정리를 해 봅시다. 그래서 A로 다 묶어내고 B로 다 묶어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계산 잘한 거 맞겠지?
맞을 것 같아요. 맞겠죠. 맞아야 돼요. 자, 다 정리합니다. 그럼 a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b 플러스 a b 제곱 마이너스 ac 제곱 마이너스 bc 제곱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b 세제곱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오고요. 자, 얘네들 c제곱으로 묶어내면은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어내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에 대해서 c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b 세제곱 얘랑 같이 합쳐지면서 딱 여기 옆에다가 적을게요. 아, 적어놨는데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으로 만들 거고, 두 번째 있는 거 ab로 묶어서 a 더하기 b로 나타낼 거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어내면서 마이너스의 a 플러스 b의 c제곱은 0이다. 자, 여기 있는 이 값 자체가 a 더하기 b의 a제곱 빼기 ab 플러스 b제곱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항에서 a 플러스 b를 다 지울 거예요. 약분시킬 거거든요. 약분. 그러면 ab 더하면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 얘가 왜 c 제곱이 빼지지? 마음이 급하니까 안 풀려. 얘 빼기 c제곱이 일단 0이거든요. 이렇게 약분시킨 거 그냥 여기까지 그냥 정리한 거. 그러면 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라는 게 되지. 그래서 빗변이 c인 직각 삼각형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삼각형 ABC라고 하는 애가요,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있는 거야. 반지름이 1인 원 위에서 이 직각삼각형은 빗변이 지름이잖아요. 이겠죠. 그래서 C라고 하는 애가 이거든요. 반지름이 1이니까 지름이 2가 되죠. 반지름이 왜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기 때문에 2c제곱이 되고요. c라고 하는 애가 2이기 때문에 8이라고 하는 계산 결과까지 도출이 된다는 겁니다. 복잡하죠? 딱 나왔어요. 오늘 삼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까지 개념만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남는 시간이 있을 텐데 걔네 앞에 거 있는 거 질문하는 걸로 합시다. 자, 다음 746번으로 넘어가요. 영차. 746번 보시게 되면은 도로가 있는데 조금 과장해서 그릴게요. 얘가 15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P, 여기가 O라고 하는 게 있고, 대충 이렇게 뭐 삼각형을 긋는데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래요. 자,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PA 더하기 AB 더하기 PB라고 하는 거의 최소값을 찾아야 돼요. 됐어요? 그리고 선분 OP라고 하는 애가 30kg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변에 대해서 최소값 구하는 거 얘네들 고1 때 했었거든요.
P라고 하는 점을 여기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얘를 P'이라고 둘 거야. 그리고 이 P라고 하는 애를 이 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P'으로 적을게요. 자, 그러면 BP 길이가 P'이랑 길이 똑같고요. AP 길이가 AP'이랑 똑같아요. 결국 구하고자 하는 이 삼각형의 둘레는 P'A 더하기 AB 더하기 BP'으로 계산이 된다. 얘가 최소가 된대. 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이 길이는 P'부터 해서 P'까지 직선이 가장 최소가 될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쟤네들이 좌표를 구할 거다라는 거야. 자, 어떻게 구할 거냐. 자, P라고 하는 얘를 원점에다가 이렇게 쭉 그어요. 그럼 이 15도라고 하는 각도가요, 여기는 알파, 여기는 베타로 나눠지는데, 대칭 이동하면서 얘가 베타가 되는 거고요. 얘가 알파가 돼요. 그리고 OP 길이라고 하는 거는 선에 대해서 대칭시켜도 길이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OP'이라고 하는 애가 30, OP'도 마찬가지로 30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을 옮겨보게 되면은 얘가 P', 얘가 P'인데 30이고 30이다. 자, 여기 각도 보시죠? 2알파, 2베타 두 개 더한 거잖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15도니까 얘가 30도가 되는 거죠. 두 개의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입니다. 피타고라스 코사인 법칙이죠. x제곱은 30제곱 다 하면 되는데, 좀 귀찮아서. 자, 900 더하기 할게요, 그냥. 900 마이너스 1800이 다음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계산하게 되면은 1800 빼기 900 루트 3이 된다. 결국 900으로 묶어지면서 900에 2 빼기 루트 3이다 라는 길이가 됩니다. 뭐가? x제곱이요. 즉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l제곱이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된다라는 거죠. 삼각형의 넓이 그냥 다음 시간에 보시죠. 다음 시간에 어떻게든 시간을 짜내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까지만 봅시다.